케빈은 눈을 비비며 크게 하품을 했다. 그는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전을 했고 피로는 점점 쌓여갔다. 그의 아내 줄리가 걱정스러워 이야기했다. 케빈,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지 말고 저기 봐, 휴게소가 있어. 우리 휴게소에서 딱 5분만 쉬었다 가자. 알았어, 그러자. 케빈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휴게소로 들어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들이 휴게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세미 트레일러 트럭이 휴게소에 들어섰다. 트럭이 그들의 차를 지나가는 동안 케빈은 운전자가 조금 이상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줄리, 방금 저 트럭 운전사 봤어? 봤어. 그림자처럼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나도 그렇게 보였어. 우리 진짜 피곤한가 보다. 트럭은 케빈의 차 바로 옆에 주차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케빈과 줄리는 서로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트럭에서 어린아이가 나온 것을 본 것이다.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의 기색이 역력했다. 케빈, 저 아이를 도와주자. 아이가 겁먹은 것 같아. 케빈이 차에서 내리려 할 때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그의 창가에 나타났다. 케빈은 그의 팔에 바늘이 꽂히는 것을 느꼈다. SCP 익스포스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캐테르 등급 SCP-2590 쓰레기 트레일러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고 알림벨 설정을 통해 향후 SCP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SCP-2590은 국제 프로스타 데이캡의 트레일러가 붙어있는 세미 트레일러 트럭입니다. 전면 범퍼나 후면 범퍼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이 모델의 제조업체인 나비스타 인터내셔널은 SCP-2590과 같은 차량을 생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운전석을 관찰한 결과 운전자는 인간형 형상을 띠는 SCP-2590-1로 추정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림자 또는 실루엣으로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정이 없습니다. SCP-2590의 주 기능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실험체에 걸어서 접근한 인간들에게 기억 상실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단 인원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SCP-2590 자체의 격리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현재 엘레바마주 버밍업시 경계 내에 있으며 재단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실험체에게 추적 장치가 장착되어 특수 휴대 장치를 통해 실험체의 위치를 기동 특무부대 감마 133 도로 청소부의 모든 요원에게 제공됩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SCP-2590의 존재에 대한 영상, 사진과 같은 정보들은 압수하고 목격자에게 A등급 기억 소고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기동 특무부대 감마 133 도로 청소부의 2명의 요원은 사복 차림으로 재단이 제공한 민간 차량을 타고 4시간마다 한 조씩 다른 대원과 교대로 실험체를 추격해야 합니다. 차량에는 항상 녹화되어야 하는 대시보드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SCP-2590이 길가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경우 추격하는 요원들은 트레일러 문이 모두 보이는 바로 뒤에 주차하고 기동 특무부대 감마 133 도로 청소부의 현 상황실 지휘관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요원은 관찰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든 SCP-2590-1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SCP-2590은 유형 물체와 선택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물체가 물리적 물질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단은 실험체를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재단의 장애물을 아무 방해 없이 통과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충돌을 피하기도 하죠. SCP-2590은 재단의 검사를 받은 이후로 연료를 주유하거나 교통 법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왜 그러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SCP-2590은 옆길 혹은 주차장에 주차 후 트럭의 문을 정확히 60초 동안 연 후 다시 닫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동안 트럭 안에는 단일 대상이 항상 타고 있습니다. 트럭 안의 대상은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릴 때마다 다릅니다. 각 대상은 고유하며 2번 이상 관찰된 대상은 없습니다. 트럭이 열려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SCP-2590에 다가가거나 탈출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장벽은 또한 소리가 새는 것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SCP-2590 내부에서 관찰된 몇 가지 물건들의 예시입니다. 키캣 청키 브랜드 초콜릿바, 검은색 마커로 짐의 수집품이라고 표시된 작은 판지 상자, 빈 폴라로이드 사진,
VHS 테이프 및 스마트폰, 11세로 추정되는 남자아이. 아이는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SCP-2590에서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올픽 요원은 보고서에서 아이가 두려움에 마비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40세로 추정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잉글리시 요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성은 사실 잉글리시 요원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잉글리시 요원 파트너인 슐츠 요원은 그녀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CP-2590에서 여성을 구출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잉글리시 요원의 여동생은 집에서 무사히 발견되었고 그녀가 사건 당시 집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무어 요원으로 확인된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무어 요원은 홀 요원과 함께 차에서 트럭을 감시하며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어리둥절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SCP-2590 내부의 대상 또한 외부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상을 구출하려는 시도는 또 다시 실패했습니다. 직경이 약 2m 정도 되는 미지의 눈알도 있었습니다. 당시 키론 요원과 헤이즈 요원이 근무 중이었었고 녹화된 카메라가 180도를 회전하며 요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알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두 요원은 모두 SCP-2590의 문이 닫히고 난 후 강렬한 불안, 메스크롬, 그리고 복부의 통증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대 후 요원들은 의학적 진단을 받으러 병원을 갔습니다. 검사 결과 요원의 내장에서 악성 종양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수술은 이러한 악성 종양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으며 두 요원은 이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대시보드 카메라 영상을 통해 로빈슨 박사로 확인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수화를 사용하여 대화를 시도했지만 훈련이 부족했던 요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로빈슨 박사는 사건 당시 제17기지 휴게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커다란 철판, 트럭 문 치수에 완벽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철판, 철판 앞면에는 재단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트럭 내 대상이 철판으로 밝혀진 지 16초 후 출처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피가 철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는 철판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흘렀고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솟구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2초 지점, SCP-2590에서 트럭 전체의 양만큼 피가 덮인 철판이 약 190km의 속도로 잉글리시와 슐츠 요원에게 발사되었습니다. 철판이 갑자기 너무 빨리 움직여 요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동 특무부대 감마 133 거리 청소부대 대원 6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조사와 청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시와 슐츠 요원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경 2km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A급 기억 소고제를 투여했습니다. SCP-2590에서 배출된 혈액에 대한 후속 DNA 검사 결과 대략 50%는 잉글리시와 50%는 슐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원의 차량과 충돌로 손상된 철판은 연구소 분석을 위해 재단에 보관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2일 오전 3시 15분경 SCP-2590의 추적 비콘이 버려진 창고 위치로 향한 후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기동 특무부대 감마 133 이하 알파 분대의 요원 8명이 버려진 창고로 파견되었습니다. 내부에서 SCP-2590은 저속으로 건물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원 2명은 보안을 위해 밖에 남겨졌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알파 분대 리더와 무선 연락이 유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알파 분대장과 감마 133 기동 특무 부대장 사이의 통신 기록 내용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SCP-2590이 저희 앞에 보입니다. 내부에 이상한 점은 없나?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버려진 창고처럼 보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실험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파 분대 목표를 따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도록. SCP-2590 트레일러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험체의 트레일러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드립니다. 실험체의 트레일러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나? 잠시만요. 양피지처럼 생긴 커다란 종이입니다.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중이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알파 분대 조심히 진행해. 이제 약 1km 정도 따라갔습니다. 아직 이 창고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건 창고가 절벽을 내려보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불가능해. 알파 분대, 확인된 공간 이상으로 계속 진행 중임을 알린다. 그 터널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 특히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즉시 그곳에서 철수하도록.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알파 분대 리더와 라디오 수신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분대장, 내 말 들리나? 신호가 좋지 않다. 네, 신호가... 분대장, 보고해. 분대장, 응답 바란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젠장. 알파 분대 측의 무선 교신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무선 교신 채널은 6시간 동안 켜진 상태로 있었고 문지기 하던 2명의 경비요원은 기동 특무부대 감마 133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알파 분대는 실종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알파 분대의 트랜스폰더에서 다시 한번 무선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무선 교신이 재기되었을 때의 통신 기록입니다. 보고드립니다. C 기동 특무부대 다시 보고드립니다. C 기동 특무부대 여긴 알파 분대입니다. 들립니까? 이건 누군가? 이쪽으로 어떻게 통신한 거야? 알파 분대장입니다. 몇 분 동안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병사, 이름과 직급을 말해라. 기동 특무부대 감마 133의 알파 분대장 마이클 브리지스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알파 분대장, 당신과 당신의 팀은 거의 3년 반 동안 파견되어 있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SCP-2590을 추적하던 중 부대장님과 무선 통신이 끊겼습니다. 일산화탄소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재개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15분 정도 통신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뭐라고? SCP-2590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나?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돌아가도 실험체는 계속 앞으로 직진만 했습니다. 좋다 알파 분대, 이제 부대로 돌아오면 된다. 알파 분대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창고에 시간적, 공간적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민간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 유령 회사에서 매매했습니다. SCP-2590은 알파 분대가 기동 특무부대 감마 133 기지로 소환된 지 약 5분 후 창고를 나가는 것이 추적되었습니다. 이번 SCP는 어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